안녕하세요. 원리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제 확률의 문제들, 확률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교과 내용들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쉬운 예제를 통해서 그 개념들, 교과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확률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물론 쉬운 문제, 이른바 3점 문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2점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베이조 확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베이조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후 확률. 조건 확률에서 남자의 흡연율, 이건 그냥 조건 확률이야. 우리가 아는 조건 확률. 그런데 남자 흡연자 중에서 남자일 확률, 이 두 개가 흡연과 남자라는 조건이 뒤바뀐 거죠.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베이지 확률, 사후 확률을 알면 훨씬 수월하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B가 주어지고 A에 대한 확률, 이거 사실은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예? 는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주어진 확률, 주어진 조건에 대한 확률분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모를 이렇게 풀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조건 확률이야. 예?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대한 확률, 이거는 뭐예요? 전체 A 아니면 A 컴플리먼트니까 전체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에 대한 게 A 컴플리먼트야. 이게 A면 A 컴플리먼트는 이 바깥이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S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건 또 뭡니까? A와 B의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이야. 요 부분은 A 컴플리먼트와 B의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B라는 것은 요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요 두 파트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B야. 그러면 B라는 집합은 A와 B의 인터섹션, 또 A 컴플리먼트와 B의 인터섹션, 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파트는 뭐예요? 서로 배반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된다. B에 대한 확률은. 이 부분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외워두던 좀 특이한 확률에 대한, 조건 확률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푼다. 베이지 확률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틀릴 우려도 없고요. 자,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뤄볼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또 나옵니다. 베이지 확률에 대한 것이 또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1번 문제. 영희와 지연을 포함해서 6명이 원 모양으로 원탁에 둘러앉을 경우죠. 원 모양으로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영희와 지연이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 네. 자, 원이 나왔고, 이웃하지 않을 확률.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 않을 경우죠. 그죠? 를 A라고 하면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서 이웃하는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면 A 컴플리먼트는 뭐야?
A 컴플리먼트는 서로 이웃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이웃한다. 여사건이야.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서로 이웃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자, 영희와 지연이가 서로 이웃한다는 이야기는 영희와 지연이를 묶어서 해석하자는 거야. 한 묶음으로 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웃하기 때문에 영희와 지연이를 한 묶음으로 보면 전체는 몇 명이 됩니까? 5명이 돼. 그렇죠? 둘이를 한 묶음으로 보니까, 한 덩어리로 보니까 전체 이 영희, 지연이를 빼고 4명 더하기 한 묶음. 그래서 5명을 원둘레에 앉히는 경우다. 그리고 지연이와 영희와 지연이가 서로 자리를 바꿔. 그렇죠? 서로 자리를 바꿔도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생각하면 뭐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우선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6명이 원탁 둘러앉는 경우, 이건 뭐 알고 있어야죠. 예? 6-1 팩토리얼. 그렇죠? 예, 5 팩토리얼. 이거 지금 순열 조합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원탁에 대한 순열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한 묶음으로 봐서 영희, 지연 한 묶음으로 봐서 더하기 몇 명?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이건 뭐야? 5 빼기 1 팩토리얼이지. 응? 이거 한 덩어리로 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더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은 네. 영희, 지연이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영희와 지연이를 일렬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건 2 팩토리얼. 두 가지야. 응? 또 여러 명이면 여기 팩토리얼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확률은 뭐를 구하고 있어?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지금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 팩토리얼 전체의 경우수 분의 4 팩토리얼 곱하기 2. 그러면 5분의 2.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5분의 2, 5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알아둬야 되고 수능 시험에는 뭐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만큼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그림에 16개 점이 있어. 아이고, 여기 점들이 전체 16개가 있어. 이 정사각형입니다. 4개씩 4줄이 있으니까 16개가 있어. 이므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하여 서로 연결할 때 만들어진 도형이 삼각형일 확률. 조금 생각해야 되죠. 자, 문제 개념이 여기 이렇게 16개 점이 있는데 여기서 3개 점을 택해서 연결할 때 만들어진 도형이 삼각형일 확률. 그죠? 예. 이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3개 하면 삼각형이야. 또 이렇게 3개 해도 삼각형이야. 또 길게 해도 삼각형. 예. 이거를 전부 세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새죠? 그러면 3개의 점을 삼각형이 3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즉 여사건을 생각해서 풀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아니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세 개를 연결해 보니까 무수히 많아. 이렇게 세 개 잡아도 삼각형. 요거 언제 다 쓸 거예요? 예. 전체 경우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16개 점에서 3개를 택하라는 거죠. 예. 이거 560개. 계산하면 560개. 자, 그러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A 세 점, 선택한 세 점이 삼각형. 그러면 A 컴플리먼트 세 점 연결 시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여섯 칸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렇죠? 예. 자, 세 점 연결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 고르면 택하면 삼각형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개 점 중에서 세 개 골라도 연결하면 삼각형 안 되겠죠. 아, 그러네. 예. 또 있어. 또 있어.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도 예, 안 돼. 그러면 대각선으로 연결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도 안 되고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도 안 돼.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숨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문제는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로 가로의 세 점을 택하는 경우, 그죠? 4 컨비네이션 3.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거는 16. 4, 4, 16. 또 세로의 세 점을 택하는 경우. 이건 뭐야? 마찬가지죠? 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4 컨비네이션 3이 4개. 그래서 이것도 16개. 대각선까지 생각해야 돼. 대각선의 세 점을 택하는 경우. 대각선은 이쪽이에요. 이거 하나, 둘.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4개짜리 점 중에서 3개 택하고 그런 게 몇 개? 2개. 그리고 또 요거 요거 3 컨비네이션 3짜리가 4개. 그래서 더하기 4. 그러면 몇 개입니까? 8 더하기 4, 12. 이런 것들이 삼각형이 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합하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12. 합하면 44. 그러므로 PAC는 560분의 44.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560분의 44, 516이 되고요. 516이 되고 이것도 줄여서 적어줘야 되니까 129, 140. 4로 나누어서요. 140분의 129입니다. 그렇죠?
이거 세 점을 택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삼각형 확률을 하나하나 센다면 날 새겠구나. 이건 여사건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비교적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숫자가 짝수일 확률. 숫자가 짝수는 끝에 일자리의 수가 짝수면 짝수죠. 딴 거 생각해 볼 필요 없죠. 그러면 다섯 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락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경우수. 뭡니까? 네 자리인데 각 자리에 다섯 개가 들어올 수 있어. 응? 5의 4승. 25, 25, 625. 이건 뭐예요? 기호로 쓰면 H4야. 그렇죠? 전체 경우수, 네 자릿수, 다섯 개를 이용해서 중복을 허락하니까 5, 5, 5, 5도 가능한 거야. 3, 3, 3, 3도 가능하고 중복을 허락되니까. 그러니까 각 자리에 다섯 개씩 들어올 수가 있어. 중복이 허락된 거. 그런데 그런 게 자릿수가 몇 개? 네 개니까 5의 4승, 4제곱이 되는 거고 525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일 확률. 짝수는 어떤 경우? 하여튼 끝에 2가 오든지 끝에 4가 와야 돼. 그렇죠? 앞에는 자리가 몇 개? 3개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수는 몇 개나 있겠어요? 몇 개나 있겠어요? 네. 각 자리에 5개씩 올 수 있지. 그런데 자릿수는 3개. 여기 5개가 다 올 수 있어. 5개 다 올 수 있고. 그렇죠? 네. 끝에만 2야. 그러니까 5의 3승이라고. 5의 3승은 125. 이 경우는 뭐 1, 2 이렇게 나눠 놓을까요? 이 경우도 4가 오고 똑같이 5개씩 올 수 있죠. 숫자가 세 자리에. 그래서 125. 이건 뭐 부호로 쓰자면 5, H3인 거죠. 그렇죠? 중복 조합의 부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중복 조합의 부호로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는 풀린 거죠. 뭡니까? 전체 625 중에 두 개 합한 거 250. 이거는 줄이면 5분의 2. 비교적 뭐 쉽죠. 조금 응용했다 그럴까? 응용했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각한다는 거는 끝에 짝수가 와야 되겠다. 또 중복조합이라는 그 개념 알아야 되죠. 중복조합,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그 경우를 알아야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물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함수 x에서 y인데 x는 1, 2, 3, y는 abc야. 이런 함수가 있어. 함수 f가 1대1 대응인 함수일 확률.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겠구나. 그렇죠? 예. 전체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게 3개. 3파이 3. 예. 3의 3승. 그렇죠? 27, 27개.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함수의 개수. 이런 경우, 함수의 개수. 그리고 1대1 대응인. 거기에 물론 정리하는 데 나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개수는 3, p3이야. 여기서 3개 선택하는 거야. 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퍼뮤테이션. 그냥 순열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고 6. 그래서 27분의 6. 이 답이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요. 순열에서 한번 다뤘고 또 조합 부분에서도 다뤘습니다. 물론 중복 조합에서 다루는데 그 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앞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한번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형이야. 예? 함수의 개수의 문제.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플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이해하면서 외우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5번째 문제. 아보카도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모음은 A. 요거 모음 A. O. 요것도 모음. 똑같은 게 A하고 A 2개가 있고 O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런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그러면 이 7개의 문자를 전체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할 때 경우의 수예요. 네. 뭡니까? 7팩토리얼. 그런데 A가 2개, O가 2개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죠.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이거 계산하면요. 1260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미리 계산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계산 중에 틀려서는 또 안 되겠지. 자, 7개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때 그랬어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문제는 7개가 있어. 순열, 일렬로 나열해. 7팩토리얼. 그런데 그 중에 A가 2개 있어. 그러면 그 2개는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또 O가 2개 있어. 그래서 그 O 2개짜리 O가 만약 3개 있다면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겠죠. 그것들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합니다. 나눠준다. 자, 이제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모음끼리 이웃한다. 뭐가 이웃한다? 그러면 묵자. 모음 AA, OO를 한 묶음으로 고려, 생각.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야. 묶을 때는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모음끼리.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전체. 응? 이거 4개 빼면 여기 3개만 남았죠? 그러니까 전체가 4개야. 그러면 4개를 일렬로 세우는, 나열하는 경우, 수. 당연히 4팩토리얼, 24죠. 4팩토리얼. 4, 3, 2. 3개 곱한 거. 그런데 이 모음을 묶어놓은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또 요 안에서 AA, OO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 생각해야죠.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래서 6. 예. 그래서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요거 곱하기 요거. 여기서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는 24 곱하기 6 144.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260분의 144. 요거는 35분의 4입니다. 예. 아주 이런 그 기본적인 유형의 그런 문제고요. 예. 조금 여러분들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머리에 쥐나거나 이렇지 않죠? 예?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기본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 문제들의 패턴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면 정말 3점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점 문제들 앞으로 이제 우리 볼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은 3점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염려 마시고 여기까지 오늘 5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닌데요. 이 5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 생각하는 문제를 푸는 그 방법 이것들을 각자 정리를 해두면 확률 문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지만 이걸 비꼬고 비꼬아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소위 4점 문제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3점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